안녕하십니까. 오늘 내 사주에 없는 오행이 운에서 들어올 때 어떤 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주에 없는 오행이 있죠. 그게 이제 대운, 세운에서 만나면 과연 이게 좋은 쪽으로 작용이 될까요?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사주에서 없는 오행이 들어올 때 과연 어떤 작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없는 오행이 들어오면 운기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 운명학의 해석은요.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천차만별이에요. 오히려 없는 글자가 와서 운기가 저하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나는 관성이 없으니까 관성이 들어오면은 좋을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없는 글자가 들어와서 낭패를 본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특히 편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없는 오행이 들어왔다고 내가 좋아할 게 아니라 좀 오히려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운기가 상승할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식상이 없어요. 식상은 재성을 이끌잖아요. 이런 거는 들어오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글자마다 차이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금수가 용신인 사람인데 모든 금이 다 저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저한테 유금이 들어올 때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었어요. 이 과거에 보면은 근데 경금, 신금 또 지지에 있는 신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글자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 기운도 마찬가지예요. 글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수가 용신이라고 다 모든 네 글자가 좋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어떤 글자와의 조합이냐, 천간지지와의 조합이냐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그 사주를 해석하는데 고수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운기가 상승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상 이런 것들, 재성. 근데 이것도 글자 차이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저하되기도 합니다. 편관이에요. 제가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계묘년이나 갑진년에 어떤 기축일주가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했던 분인데 기축일주가 있는 되게 신강한 사람인 거예요. 되게 신강한데 계묘년의 편관 한 글자 때문에 완전 인생이 그 탈바꿈됐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게. 재정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성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요. 여섯, 일곱, 여덟 명은 10명 중에 좋게 해석해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론을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관성이 들어오면 없는 게 들어오니까 운기가 좋아질 거다. 승진이직할 수 있고 물론 승진이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사주 해석을 할 때. 큰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지 단지 없는 게 들어오니까 좋아질 거다라고 추측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개인 사주마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 언급을 드렸지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해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시던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은 개인 사주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편관이 올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주가 신강해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강한 사주거든요. 무토일관인데 편관이 들어왔어요. 갑진년이죠. 좋지 않았었어요. 썩. 그러니까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막 생긴 건 아니지만 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지 않은 기운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봅니다.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제 사주를 보고 갑진년을 누르면 관성이 들어왔으니까 좋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고 해석을. 오행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글자를 봐야 됩니다. 글자를 봐야 돼요. 자수냐, 해수냐, 임수냐, 개수냐 다 다르거든요. 또 맞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드렸었죠. 금이 필요한데 경금은 좋아요. 경금은 좋은데 저한테 예를 들면
근데 유금이 오면 이게 도화라서 그런지 작용이 좀 강하게 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약간 구설에 휘말리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이 좀 생기고 이런 징크스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금이 올 때. 물론 장점도 있겠죠. 상관이니까 뭐 어떤 직업적인 장점을 쓸 수도 있지만 이 유금이 올 때, 근데 신금도 상관인데 또 다르단 말이에요. 신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맞는 글자가 있어요. 맞는 궁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화수목금토 오행으로만 없는 게 들어오니까 좋아질 거야. 아니면은 너는 비겁 인성이 많으니까 비겁이 들어온 운기가 저하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언급 드렸었죠. 비겁 인성이 강한데 관성이 들어오면 좋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죠. 비겁 인성이 강해요. 저 같은 사주. 강한데 관성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과연?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사실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편관이라면 건강적인 측면. 정신적으로 일단 압박을 줘요. 그리고 편관운은 대운이든 세운이든 내가 강하든 약하든 간에 일단은 운기를 흔들어 놔요. 그냥 강하게 매섭게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고 봐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네가 어떻게 이 삶을 사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약간 이게 편관운이거든요. 그래서 편관운에 내가 이직을 했는데 직장 상사가 완전히 그냥 또라이라던가 그 나랑 안 맞는 사람, 나한테 그냥 갑질하고 이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관운이 과연 좋을까요?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이 또 많아. 어? 사주에 워낙에 많은데 관성이 또 들어와서 이랬을 때 더 작용이 커지겠죠? 그래서 없는 글자가 들어오는 게 꼭 좋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 영상의 요지예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드렸었죠. 본인에게 맞는 글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게 같은 오행이 들어온다고 꼭 나쁜 게 아니고요. 또 없는 오행이 들어온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그거는 개인 사주를 보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론적으로만 풀이할 게 아니라 사주를 놓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 정말로 사주를 해석하는 하수, 중수, 고수를 결정하는 거는요. 이 이론적인 거 말고 그 뒤에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뭐 15년, 20년, 30년 공부를 해서 자기가 잘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래요. 나는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자기가 30년을 공부했는데 나름대로 이름도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저랑 저희 아버지가 한번 저희 아버지 사주 되게 잘 보거든요. 되게 잘 보시는데 그 사주를 잘 본다, 못 본다는 건요. 물론 이제 고객이 판단을 하는 거지만 사주를 보는 사람끼리도 잘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책대로만 공부한 사람이다. 1 더하기 1은 2다. 약간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한 5분 정도 얘기하면. 금방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너무 이론에 치중해서 공부한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으면 내담자도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기토일가는 이민년, 뭐 개묘년, 갑진년 힘들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거의 7, 80%가. 근데 그때 운이 상승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책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으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잘 골라야 됩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도.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그 없는 오행이 들어와서 운기가 좀 저하되는 케이스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케이스들이 그런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없는 오행이 들어왔는데 운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반대로 저하된 케이스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는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애가 있는데 둘 다 신강합니다. 강해요. 비겁 인성이 강하죠. 딱 봐도. 근데
이 없는 관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편관이 계묘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운기가 어땠을까? 이런 사주를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계묘년 전에 상담을 했다. 아니면은 이 시간이 흘러서 이런 사주를 풀이했는데 계묘년에 어땠을까를 풀이해보면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보죠 한번. 신강한 구조이고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있어요. 딱 이 비겁 인성 유금으로 식신으로 설기 쫙 시켜주니까 이거는 능력이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잘 살 거예요. 그렇지만 계묘년에 어땠을까요? 2023년에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묘목이 들어와 주니까 신강한 사주는 강한 글자인 강한 관성이 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편관은 조심해야 돼요. 건강, 재정, 인간관계 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론대로는 신강하니까 관성이 들어와서 쳐주면서 운기가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겁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주를 보지 않고요. 그리고 편관은 편관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강해요. 매섭습니다. 그리고 또 기토일간은 좀 편관을 못 다루는 그런 일간 중에 하나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꼭 기토일간이 아니더라도 뭐 경금일간이든 시금일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관이 들어오면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 재정 인간관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여파가 지금도 있죠. 지금도 을목 편관이잖아요. 물론 계면년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 건강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때요? 두 번째는 강하죠. 무진, 무호, 신사입니다. 이런데 첫 번째랑 비슷한 구조예요. 이런데 갑진년에 어땠을까? 2024년 갑목이 편관이었죠. 그럼 갑목이 들어오니까 운이 좋아졌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신적 관계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개묘년이 낫었고 지금 을사년은 그냥 보통 그저 그렇고 그냥 보통 일은 많은데 실속이 없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좀 힘들었다고 하고 오히려 개묘년보다 많이 떨어지는 해였고 근데 이거를 없는 관성에 들어와 주니까 운기가 쫙 풀릴 거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래서 편관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 상담자 분들, 그리고 또 내담자 분들 둘 다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사주 상담은요. 그 카톡 라이프 사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지만 또 이 개개인마다 특성이 있어요. 이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풍수적인 측면, 좀 명리학을 봐도 조금 다른 저만의 독특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인정을 하고 사주 신청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로 따지면 첼로를 잘 치는 사람이 있고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고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악기를 잘 다룰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첼로나 뭐 기타, 비올라를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사주 그걸 풀어내는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카톡 라이프 사주로 부탁을 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